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군사정부의 신상한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군사정부는 몇 가지에 집착을 했죠. 수출을 늘려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한다.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전에는 안 그랬죠. 수천 년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한국인들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농업에 집중해서 그래요. 부족한 물자의 식량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해야 되겠다. 농업에 집중하자. 좀 중소기업이나 육성해서 뭐 필요한 그래요. 고급 생산물을 이용하자. 뭐그 정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급자족을 그래요. 달성해야 된다. 수천 년간 했는데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걸 폐기해 버린 거죠. 군사정부가. 그리고 뭘 했나요? 신산업 육성 정책에 몰두했죠. 그 결과 한국이 첨단 국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다 안 했지. 한국에 큰 선물을 남겨놨죠. 그걸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한국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군사정부 이후에 어떤가요? 한국이 전혀 신산업 육성 안 된 건 아니지만 주요한 신산업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죠. 군사정부 때는 이제 전두환의 이름이 어떤가요? 앞서 나가버리잖아요. 남들 안 할 때 인터넷 산업 육성하고 뭐 이동통신 산업 육성해서 IT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또다시 뒤처졌죠.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은 중요하죠.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신산업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폐기됐잖아요. 좀 뭐 박근혜가 시도하려고 했지만 또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어 그래요. 신산업 육성이 뭐가 필요할까요? 한국에 자금과 기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거의 없었죠. 근데 군사정부는 눈부시게 신산업을 육성하죠. 뭐 자동차 산업, 조선업, 뭐 제철소 설립,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 뭐 엄청나게 많죠. 이동통신 산업 등등. 자금과 기술이 없었는데 군사정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육성된 신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추진해서 민간에서 추진해서 뭐 성공한 산업은 몇 가지 있다 치더라도 없다는 거예요. 자금과 기술이 없었냐는 거예요.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누가 더 유리했냐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 정부들이 훨씬 유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전두환은 선도해서 IT 산업을 육성했는데 남들 안 할 때 그래서 한국이 유럽 국가들을 따라잡은 거죠. 일본도 따라잡고 거의 비등비등해진 거죠. 그 이후 정부들은 뭐냐는 거예요. 또 뒤처져 버린 거죠. 신산업 육성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금 기술도 필요하죠. 근데 육성 못했잖아요. 군사정부 이후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 그게 군사정부 이후에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이상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뒤로는. 국민들의 상관 무관한 일들만 막 벌이고 개성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탈레반 정부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북한 퍼주기 뭐 이런 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근대 국가 수립,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대 국가 수립 역사를 지우는 거죠. 아주 그거 나쁜 짓인 거죠. 한국의 번영과 유지, 한국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괜히 탈레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을 지우고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지우면 남는 게 뭐, 그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 북한이나 뭐 여기 베네수엘라 이란 쓰면 된다는 거예요. 뭐 탈레반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뭐 누군가가 아무리 정치 지도자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역사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군사정부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신사리 우승도 인정을 하고 군사정부가 주요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신사리 우승 정책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아, 신사리 육성하겠다고 하고 해서 뭐 신사리 막 육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도 김일성이 신사리 육성하려고 했잖아요. 산업이 낙후돼 버렸잖아요. 신사리 육성은 고사하고. 그 왜 그런가요? 방법이 잘못됐다. 박근혜도 신사리 육성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방법이 중요하다. 군사정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제국의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도 있겠죠. 뭐든지 창작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그래요. 순수한 창작은 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방도 하면서 첨가할 거 첨가하고 바꿀 거 바꾸고 뭐 그러면서 이제 창작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은 확실한 생각자이죠. 뭐 제초 시도자를 더 높게 치니까 그래도 전두환보다 박정희가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정희가 그런 시도를 안 했다면 전두환 역시 개성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집권 자체가 뭐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투자 확대 정책을 봐야 되겠죠.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죠. 민영화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요. 민간 기업 설립을 금지해서는 안 되겠죠. 어지간하면 다 사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기본인 거고. 또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어, 또 중요한 방법이 뭔가요? 시설의 육성이죠. 그러면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겠죠. 폐기해서는 안 될 걸 폐기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에. 그 군사정부 이후 정부의 질은 사실 군사정부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를 그래요.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국가 유지와 번영, 한국인들의 삶의 개선,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신사람 육성에 몰두하고 한국인들의 그 삶의 개선에 몰두하는 그런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표주자 이런 걸로 국민들 선동하고 그래요.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
투자 확대 정책. 민간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을 투입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투자 확대 정책을 하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설립되겠죠. 그건 민간 기업 육성 정책인 거죠.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기업이 잘 되게 해야 되겠죠. 민간 기업이. 잘 안 되면 투자 확대가 안 되겠죠. 투입된 자금은 작업도구나 원료와 같은 작업수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된다. 투자를 해요. 투자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생활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되죠. 또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런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사용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작업수단을 구매하면 다른 기업이 소득을 얻으니 다른 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그렇죠. 근로자를 고용하면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제공하니 전체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 제공하고 전체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 제공하면서. 즉 기업의 운영은 구매와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니 투자가 확대되면 시장 규모가 커진다. 또한 기업이 자꾸 설립되면 구매와 판매 규모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시장 규모 역시 당연히 커지겠죠. 투자 확대가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일자리 제공하지. 국가도 소득이 더 증가하니 국가가 번영하게 되지. 국민들이 삶도 좋아지지. 또 시장 규모가 커지면 뭐 기회도 많아지는 거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투자 확대 신산업 육성 정책을 투자 확대 정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좀 분리를 한 거죠. 신산업 육성 정책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좀 다른 측면으로 다루는 거죠. 투자 확대 정책은. 뭐 넓게 보면 뭐 신산업 육성 정책도 투자 확대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시대에서 한국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어떤가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다.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 확대 정책을 쓰자. 민간 기업을 육성하자. 그러면 뭐 좋은 일이다. 일자리 생기고.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현 시대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민간 기업을 제약시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투자 확대되면 뭐 부익부 빈익빈된다 이러면서. 근데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고대에는. 계속 설명했죠.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을 제약시했죠. 산업공상이라 해서 제한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이러한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현실 한국에서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많겠죠. 원래부터 당연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생긴 생각이라는 거예요. 몇백 년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도 먼저 발전한 국가에서도 수천 년간 정부는 민간기업 설립이나 민간기업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죠. 또한 현 시대에서도 민간기업의 성장을 제약시하며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있다.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대중 정부에 한때 뭐가 유행했나요? 대기업을 억제하려고 했잖아요. 투자를 막으려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 하고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억제하려 했고 이후 정부들은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계속 다 계승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 다 계승했다는 거예요. 구사정부의 시설 육성 정책은 다 폐기돼 버렸죠.
산업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박근혜는 신산업 육성에서조차 적임 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려 하지 않고 박정희와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대기업을 배제한 채 중소기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다가 실패했다. 사실이죠 뭐. 창조 경제인데 야 대기업들 너희들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좀 보급해.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잘 안 되겠죠. 힘들게 만든 기술로 왜 투자를 해서 왜 기술을 확보하나요?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중소기업 주라고 하면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차라리 이제 좋은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게 낫지. 적인 기업 적인 기업을 통해서 육성해야지. 그게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때 남미 국가들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하여 타국의 기업을 유치했다. 그런데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면서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을 자국의 수탈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몰수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공산주의 세력은 이제 민간 기업을 제약시하죠. 또 한때 이제 민간 기업 중에서도 특히 외국 기업을 제약시했죠. 남미 국가들은. 1970년대 초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된 살바도르 아엔데 정부는 구리광산을 운영하던 미국계 기업인 아나콘다를 몰수했다. 그런 일이 있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엉망진창이 되니까 또다시 피노체트가 그래요. 박정희처럼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칠레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요.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엔데가 선인인가요? 피노체트가 선인인가요? 아엔데가 계속 집권했으면 그냥 뭐 베네수엘라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처럼. 근데 피노체트가 전투기를 폭격해가지고 아일랜드 정부 무너뜨리고 다시 근대 국가를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면서 죽어나가고 국가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피노체트 덕분에 그런 신세를 면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2000년대 우고 차베스 정부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국가 기관 산업을 국유화했고, 특히 2007년에는 엑소모빌과 코노코 필립스 등 미국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운영하던 합작 프로젝트의 지분을 강제로 몰수하여 국영기업인 PDVSA의 통제하에 두었다. 그 외국 기업들 자꾸 몰수하더라.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나요?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나아졌죠. 트럼프 덕분에. 한국의 군사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와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기술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면, 칠레의 아엔데 정부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외국 기업을 수탈 수단으로 인식하고 몰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칠레는 바뀌었으니까 그렇고. 베네수엘라 잘 사는 국가였죠. 한 1960년대 베네수엘라가 훨씬 잘 살았죠. 군사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외국 기업을 어떻게든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했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려 했죠. 한국은 자금과 기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어땠나요? 외국 기업을 제약시하면서 몰수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베네수엘라는 거지 국가가 됐고, 오히려 이제 거지 국가였던 한국은 1960년대 첨단 산업 국가가 됐잖아요. 현 시대 한국인들 중에는 식민지식이 일본인의 투자를 수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남미의 공산주의 세력의 견해와 일치한다. 일치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그런 말이 사라졌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식민지다, 뭐 경제적 식민지다, 그런 주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미 공산주의 세력에서 비롯된 견해가 한국에 유입된 거죠, 실상. 그래서 뭐 이걸 쓰기도 몇 가지 읽어보긴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종속 이론이라고 있죠. 남미에서 만들어진 종속 이론,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제법 많이 퍼진 적이 있어요. 아마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남미의 공산주의 세력의 견해를 수용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라는 말이다.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이들 있을 수 있죠. 외국인 기업은 우리 수탈해야 한다.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이 투자하면 일자리 생기는데 좋죠. 뭐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특히 그 선진국 어떤 국가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또 선진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수탈이에요? 투자를 해서 기업이 만들어졌어요. 뭐 군수 사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탱크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설립했어요. 거기에서 뭐 월급 안 주냐는 거예요. 사실 일본 기업이 주는 임금은 한국의 일반인들 소득보다 훨씬 높았는데, 한 배 이상 높았는데. 그래요. 좋은 일이지, 투자해주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기업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기업과 투자에 대해서. 실상 투자하는 주체의 국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수익을 얻기 용이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할 것이며, 수익을 얻기 어려우면 국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타국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봐라.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요. 수익이 잘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하겠죠. 다시 재투자하겠죠. 근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투자처를 찾겠죠. 그럼 뭐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투자하면 좋은 거지. 일자리도 생기고. 근데 좀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면 좀 약간 무리한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애착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수익 잘 나게 하면 재투자가 되는 거고, 수익을 얻기 어려우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그 원칙이 아주 심하게 파괴되지는 않아요. 원칙은 있다는 거예요. 원리죠, 원리. 한국이 첨단 국가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되는 원인에는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죠. 군사정부에서 다 같은 군사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군사정부는 기업을 제대로 인식을 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사람들, 아인데 같은 사람은 기업을 그래요.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되는 거죠. 기업은 삶의 터전이자 신산업 육성하는 주체이자 국가를 번영시키는 주체이기도 하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가 번영하는지. 하여간 외국인 기업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 향후 외국인 투자와 기술 이전을 어렵게 하니 그러한 행위는 반국가적, 반산업적 행위이다. 그렇죠. 외국인 투자와
중요하죠. 외국인 기업을 한번 몰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라고 하겠어요? 또 사람이 낙후된 국가예요. 기술 이전이 필요하잖아요. 투자를 받아서 기술을 좀 이전 받아야 되겠다.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요. 외국 기업이 중요한 거죠.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이 반대인 거예요. 한국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니라 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그 외국인 투자 좋지. 그 좀 선진 기술 같은 데 좀 배우면 좋겠어. 외국인 기업을 이용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뭐 기업 자체를 제약시하지만 특히 외국인 기업은 우리 수탈하기 위해서 왔다. 몰수해버려야 돼. 쫓아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업의 설립과 기업의 확장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니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인사나 집단은 선한 인사이거나 선한 집단이면 그렇죠. 이를 저지하거나 상반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인사나 집단은 자연히 악인이거나 악한 집단이다. 악한 집단이 된다. 당연히 그렇죠, 뭐. 당연하죠.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인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번영시키니까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선인이죠.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 되죠.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고 거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과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저지하거나 상반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인사나 집단은 자연히 악인이거나 악한 집단이다. 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라는 거예요. 외국인 기업 쫓아내고 기업의 설립을 제한하고 수백만 명이 국민들 전체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면서 수백만 원 조국을 떠나게 되고 괜히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없는 것 같지만 섭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섭리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섭리에 입각해서 볼 때 뭔가 하는 거예요. 섭리에 입각해서 보니까 악인이구나. 선인이구나.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설립과 확대는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 민간인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확장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 민간인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만족할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 투자를 할까? 그걸 생각해야지 올바른 투자 확대 정책을 쓸 수 있겠죠. 물론 그 확신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손해보기 위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없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자한다. 뭐 이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는 않겠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해. 충분한 이익이 만족할 만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투자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투자할 여력이 있는 민간인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충분한 이익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 항상 정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면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국을 유지하고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잘 되게 해야 되겠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잘 되게 해야 되겠어. 신사를 육성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냐, 민주주의 정부냐, 그런 할 것 없이 항상 생각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과제는 불량 정부라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의 정부를 불량 정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생각해야 될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앞세우죠. 불량 정부가 되는 거예요. 국가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도 국민들을 상대로 퍼주기라든 북한을 상대로 퍼주기라든 그게 좋아 보여도 그런 거에 몰두하면 잘못된 거다. 그런 거에 몰두한 이들은 탈레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혁명 수비 때랑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요.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기업은 비용에 자금을 투입하여 그래요. 그래요. 자금 투입이 비용이죠. 상품을 생산하며 판매한다. 일정 기간 판매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남는 것이 기업이 얻는 이익이다. 판매했을 때 일정 기간 비용을 다 빼면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쉬운 분석이죠. 이익이 크면 클수록 누군가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 동일한 이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봐야 되겠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투자할 동기가 커지는 거죠. 핵심이죠. 그러면 판매 금액 일정할 때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비용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신도시나 도로건설은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요. 임금비도 낮출 수 있겠죠.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쉬워지겠죠. 뭐 도로건설 같은 거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비용을 낮출 수 있죠. 유통비용 같은 걸 낮추겠죠. 기업 역시 뭐 물을 필요로 하니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댐 건설 역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죠.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전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라고 해서 그 사람은 정부는 권력을 집행하니까 생산과 무관한 집단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담당하는 한 집단의 국가 내의 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국방이 왜 있냐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침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산과 무관하냐는 거예요. 치안이 왜 있냐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 또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 규제 완화에는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투자 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 완화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을 그대로 둔 채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규제를 해주면 투자가 되겠죠. 투자되면 좋다 했잖아요.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공급되니까 그럼 뭐 규제 완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투자를 규제할 이유는 없다. 그래요. 투자가 확대되면 국가와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공급된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투자를 규제하는 이는 악인이다. 아니 성과하고 명확히 있다 했잖아요. 투자 주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돈 있어도 투자 못하게 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떤가요? 악이죠. 투자가 되면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좋은데 왜 투자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돈이 있어도 너 투자하지 마 이러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완화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요. 국적이 없다가 기업을 설립하면 국가와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니 국적에 제한을 가할 이유는 없다. 투자하면 좋은데 투자 못하게 하면 바본 거죠. 그 베네수엘라나 칠레 이런 나라는 그때 예전에 바보였던 거죠. 외국인이 투자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투자하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일자리 생기고 소득 증가하고.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고 몰수하는 거죠. 산업이 낙후된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로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니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다. 또 외국인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산업이 낙후된 국가에서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산업 파악이 유리해지는 거죠.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 외국 기업도 나쁘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뭐 이렇게 이런 뭐 어떤 제조업 뭐 이런 쪽은 뭐 확실하게 뭐 기여하는 거죠. 하여튼 뭐꼭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특별히 뭐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럼 외국 기업이라 해서 또 차별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죠. 자국도 아닌데 투자해줘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 기술도 보급해주고 외국 기업을 무시하는 이런 일은 잘못된 이제 기업에 대한 인식 때문인데 괜히 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에게 해롭기 때문에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도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인권은 보장되냐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